이수정. 이수정은 조선 말기의 성서 번역가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한 인물입니다. 그는 1885년에 마가복음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미국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인쇄하였으며 이는 한국어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조선 선교의 문을 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수정의 인생 여정을 소개합니다. 1장. 어린 시절과 교육 배경. 이수정은 1842년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에서 태어나 학문과 예의를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계는 전주이씨 왕족과 연결된 집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의 성장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와 학문적 열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이 돋보였던 그는 유교 경전에 능숙하며 집안 내 교육자들로부터 학문과 철학을 배웠습니다. 유년 시절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감. 어린 시절 이수정은 자연과 사람들 속에서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농업 중심 문화를 체험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가 유년 시절부터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운 것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그의 성격과 후일의 신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 시대의 교육적 환경과 이수정의 학문적 발전. 당시 조선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개혁 요구가 교차하던 시기였으나 많은 가정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정의 가정 역시 학문적 전통을 고수하며 조선의 고전과 유교적 철학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수정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점차 지적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지역 학당에서의 학문적 기초와 영향력. 지역 학당에서의 교육은 이수정에게 체계적인 학문적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문에 능통하여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독파했으며 이러한 학문적 배경은 이후 조정에서의 관직 수행과 번역 작업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료와 스승들은 그를 학문적 깊이와 책임감을 겸비한 인재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이어지는 평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사회 활동과 사상적 전환. 이수정은 또한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조선의 사회적 구조와 문제점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후 그의 사상적 전환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단순히 학문적 성장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점차 커져갔던 시기였습니다. 관찰력과 호기심으로 이루어진 신앙과 학문의 탐구. 어린 시절 그의 성격은 깊이 있는 관찰력과 호기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것을 넘어 스스로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중에 그가 신앙과 학문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학당에서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의 경험담과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후 그의 번역 작업과 개혁적 활동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2장. 이모군란과 일본 방문. 1882년 조선에서는 이모군란이 발생하며 사회와 정치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군란은 조선 군인들의 불만에서 시작되어 밀란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명성황후와 계화파 인사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이때 명성황후를 충주로 피신시키는 데 성공하며 조정 내에서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공로는 조정으로부터 종사품 선략장군 칭호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이후 그가 일본으로 떠날 기회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과 근대화에 대한 인식. 1882년 10월 그는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성공하여 조선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수정은 일본의 근대적 행정 시스템과 사회구조, 서구 문물의 도입과 이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변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교육 시스템과 교통, 언론, 종교적 다양성을 목격하며 조선의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기독교와의 만남, 사상적 전환점. 특히 치다센과의 만남은 그의 사상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치다센은 농학자이자 기독교 신자로서 이수정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소개하며 한문 성서를 탐독하도록 권했습니다. 이수정은 이 만남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문 성서를 읽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점차 매료되었습니다. 조선 유학생들과의 교류 및 사회 개혁의 필요성 인식. 일본 체류 중 이수정은 또한 조선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그들과 함께 일본의 문물과 사상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구의 종교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의 기독교 개종과 번역 활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종교적 자유와 사회적 개혁에 대한 탐구. 또한 그는 일본의 종교적 자유와 사회적 개혁의 연관성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일본 내 다양한 종교 집단과의 만남을 통해 종교적 믿음이 사회 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조선에서도 도입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루어진 문맹 퇴치와 기초 교육의 확산은 그의 교육적 사명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조선에서도 성경과 교육이 동시에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3장. 이수정의 회심과 성서 번역. 일본에서 체류 중 성경을 접하기 시작한 이수정은 한문 성서를 읽으며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1883년 4월 29일 그는 도쿄의 로게치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성경 번역 작업의 시작. 마가복음 번역. 기독교로 개종한 후 이수정은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번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의 문자 체계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작업은 마가복음 번역이었으며 이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첨부가 인쇄되었습니다. 이 번역본은 이후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정확한 번역을 위한 노력. 번역 과정에서 이수정은 단순히 텍스트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의 메시지가 원문에 충실하게 전달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특히 성경의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을 조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일본과 조선의 언어학적 차이를 연구하며 번역의 정확성과 전달력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 기독교 확산과 한글 발전. 이수정의 번역 작업은 조선의 기독교 확산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글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는 성경 번역을 통해 문맹 퇴치와 지식의 확산을 도모하며 조선 사회가 보다 열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이후 한글 성경 번역의 기초로 활용되었으며 그의 노력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빛나는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사회적 역할. 종교적 교리에서 사회적 변혁의 도구로. 그는 또한 번역 과정에서 성경이 단순히 종교적 교리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변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제공하는 윤리적 가르침이 조선 사회의 봉건적 사고를 바꾸고 현대적 시민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번역본에 대한 주석 작업과 교육 자료 제작을 병행하며 성경을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지혜와 변화의 도구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4장. 조선 복음화를 위한 선교와 교육. 일본 체류 중 이수정은 번역 작업 외에도 선교 활동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조직하며 이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과 서구 문명의 가치를 동시에 전달하였습니다. 교육적 접근과 서구 문화의 전달. 이수정의 교육적 접근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학생들에게 서구의 과학, 철학,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한편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변화를 이끄는 도구라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조선으로 돌아가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성경 교육의 혁신적 접근. 그는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해석을 넘어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현실 사회의 문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으며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교회와의 협력. 이수정은 조선에서의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교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조선 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과 근대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한국어 교육. 이수정은 1885년부터 서울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서울은 그들의 선교 활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교육도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수정은 한국어 문법과 발음, 일상적인 대화 표현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과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언어 능력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수정의 교육 덕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한국어를 익히고 이후 한국에서 중요한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개화파 인사들과의 교류. 이수정은 조선의 개화파 인사들과도 긴밀히 교류했습니다.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 등과 같은 인물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며 이들이 조선의 미래를 위해 기독교적 윤리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대적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장. 조선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이수정의 마지막. 이수정은 조선 내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경 교육을 제공하며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의 조직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와 당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그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 당시 조선 사회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기독교는 외래 종교로서 큰 반감을 사는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조선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전통적인 교회 지도자들, 특히 유교적인 사상을 고수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려는 초기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교육과 사회 변화에 대한 노력. 그는 조선 내 초기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보수적인 세력들의 반발을 샀으며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울산에서 자객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료는 부족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의 신념과 개혁적 활동이 조선 사회에서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수정의 유산과 기독교 역사에서의 영향.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삶과 업적은 점차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 번역가로서의 역할을 넘어 조선 내 초기 기독교 확산과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이후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번역본은 오늘날에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극적인 최후와 개척자로서의 평가. 그의 최후는 비극적이었지만 그의 유산은 그가 세상에 남긴 신념의 깊이와 열정을 증명합니다. 그는 단순히 선교사나 번역가로 기억되는 것을 넘어 조선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개척자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작업과 헌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